안녕하십니까. 용산 넘버원 권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전문가 김경입니다. 이사님,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고민이 뭘까요? 아무래도 임대차 관련 문제죠. 법은 복잡하고 상황은 제각각이라 머리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민법부터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까지 이 법들이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임대인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어렵고요. 임차인은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하기 쉽겠죠. 대표님, 오늘 이 영상만 보면 웬만한 분쟁은 다 피해갈 수 있는 건가요? 단순히 법조문을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무에서 분쟁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설계도를 오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고정하셔야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터를 확인해 보죠. 임대차 분쟁은 결국 이 네 가지 영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약갱신과 차임 인상입니다. 상가 계약갱신 요구권의 한계와 8가지 거절 사유, 그리고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기준과 연 5%의 현실적인 괴리감이 늘 쟁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보다 더 무서운 특약과 화해 조서입니다. 강행 규정을 넘어서는 합의의 기술이 중요하겠죠. 상가 나갈 때는 가장 뜨거운 감자인 퇴거와 원상 회복입니다. 권리금 보호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철거 범위는 누가 확정해야 되는지 핵심이죠. 오늘 이 네 가지 영역을 하나씩 네, 펼쳐보겠습니다. 시원하게 풀어보시죠. 자, 첫 번째,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이건 임차인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법적 방어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절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보장 기간도 확실히 체크해야 됩니다. 화면 보시면 주택은 2년 더하기 2년으로 총 4년, 상가는 무려 최대 10년까지 영업권을 보호받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방패도 뚫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 하단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8가지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될 때입니다. 이 사유가 발생하면 임차인의 방어권은 즉시 소멸됩니다. 자,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나가달라고 할 수 있는 그 8가지 필살기가 무엇인지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유가 역시 돈 문제죠. 맞습니다. 첫 번째, 3기 차임 연체입니다. 단순히 3번 밀린 게 아니라 연체된 총 금액이 3개월분이 된 사실이 있을 때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신다거나 재건축 또는 철거할 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계약 당시에 그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했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이 붙습니다. 그 외에도 임대인 동의 없는 무단 전대나 건물을 고의로 파손했을 때 혹은 서로 합의하에 보상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설마 내가 해당되겠어? 하다가 이 8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시게 됩니다. 특히 중대한 의무 위반 같은 조항은 해석이 다양하니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전문가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차임 연체 기준입니다. 이사님, 주택과 상가가 기준이 다르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맞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갈리죠.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입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권이라는 아주 무서운 칼자루가 쥐어집니다. 여기에서 시청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팩트 체크. 몇 번이 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핵심은 누적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조금씩 밀려서 못 받은 금액이 300만 원이 됐다. 그럼 상가 기준으로 바로 해지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권을 잃으시고요. 임대인은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 이 연체 금액 계산법 하나가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기준이 됩니다. 나중에 주면 되겠지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날짜보다 총액을 꼭 관리하셔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끝까지 안 된다면 결국 법대로 가야 됩니다. 이사님, 명도 소송이라는 게 생각보다 긴 싸움이잖아요. 맞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총 소요 기간만 약 6개월입니다. 우선 내용 증명으로 해지 통보를 하는 게 1단계고요. 그 후에도 반응이 없으면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2단계, 3단계인 명도 절차에 진입하게 되고요. 여기가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됩니다.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판결문을 받을까지 에너지가 정말 많이 쓰입니다. 판결문이 나와도 안 나간다면 마지막 4단계인 강제 집행을 통해 물리적으로 퇴거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극에 달하는 과정이 되겠네요. 네. 모두가 예민한 임대료 인상입니다. 이사님, 임대인분들은 무조건 5%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5%는 올릴 수 있는 최대치일 뿐이지 임차인이 거부하면 결국 법적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원이 주변 시세를 고려해 연 3% 수준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많죠. 그럼 임차인은 법원 결정 나올 때까지 안 내고 버티면 되죠? 아, 그건 위험합니다. 법원이 적정 인상분을 결정했는데도 임차인이 그 차액을 내지 않으면 그게 바로 차임 연체가 됩니다. 결국 아까 보신 해지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결국 5%는 권리가 아니라 협상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이네요. 무작정 올리거나 거부하기보다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약서 뒤에 깨알같이 적은 특약, 이거 다 효력 있나요? 절대 아닙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수리비 폭이나 재산세 부담 같은 건 합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임의 규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반대로 오른쪽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안 하겠다. 1년 뒤에 월세 20% 올리겠다. 이런 건 100번 써봤자 법원 가면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임차인의 권리, 즉 강행 규정을 침해했기 때문인데요. 도장을 찍었어도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이 계층 구조를 알아야 진짜 전문가입니다. 특히 저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화해 조서를 활용하시면 이런 특약의 한계를 넘어서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 특약이 진짜 효력이 있는지 불안하시다면 검증 시스템을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사고 팔 때 가장 많이 터지는 문제죠. 바로 소유주 변경입니다. 이사님,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나요? 아니죠. 핵심은 대항력입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은 만기까지 그대로 살거나 영업할 권리가 있습니다. 새 주인이 직접 쓰겠다고 해도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대인이나 매수자가 꼭 알아야 할 폭탄 같은 예외 조항이 하나 있다면서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주인과 계약을 이어나가기 싫다면 소유주 변경을 이유로 즉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 주인은 보증금을 즉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자금 압박이 올 수도 있는 지점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전 임차인의 승계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상가 임대차의 꽃이자 가장 뜨거운 감자 권리금입니다. 이사님, 권리금도 다 같은 권리금이 아니죠? 그럼요. 화면 보시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입지 대가인 바닥권리금, 단골과 노하우 대가인 영업권리금, 그리고 시설 권리금입니다. 특히 영업권리금은 보통 최근 1년 순이익의 6개월에서 12개월분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의 차이가 이렇게 큰가요? 아주 중요합니다. 보증금은 법이 꽉 잠가둔 안전한 자산이지만 권리금은 건물주가 수취하거나 상황에 따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불확실한 자산입니다. 내 피 같은 권리금 공중에 날리지 않으려면 계약서부터 권리금 회수 전략까지 아주 치밀하게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구조를 정확히 분석해야 내 자산을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원상 회복입니다. 이사님, 임차인은 무조건 다 부수고 나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건물주가 설치한 구조물은 입점 당시 그대로,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구조물은 공실 상태로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물은 공실 상태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될 초특급 주의사항이 하나 있죠? 네, 하단 빨간 바를 꼭 보세요. 사업자 등록증 말소입니다. 이거 안 하고 나가면 다음 임차인이 영업을 못 합니다. 그 손해 다 전 임차인이 물어낼 수도 있습니다. 나갈 때 웃으며 나가는 기술, 결국 디테일한 법리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임대차는 결국 사람과 법의 문제입니다. 이 복잡한 설계를 저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